이제 수업 시작해 볼까요? 영상 끊었습니다. 자, 유닛 1 오늘 이제 문법 수업의 첫 번째를 나가보도록 해봅시다. 이제 그래머 셰프 코어 교재 첫 번째죠, 유닛 1. 그래서 문장의 1에서 5형식과 문장 성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네. 자, 그래서 여기 뭐 너희가 안 썼지? 자, 문장의 1에서 5형식. 자, 그래서 문장의 기본 구조부터 보도록 해볼 건데요. 자, 뭐 간단하게 보면은 자, 읽어볼까요? 소희가 읽어볼까? 저는 없는데요. 이게 아닌데. 안 받았어? 네. 이거 가져가. 뭐가 짜고 있는 거야? 아니. 거기 이제 이거 피면은 쓰고 있어. 빨리 피세요. 자, 거기 피면은 나옵니다. 자, 읽어볼까요? 영어 문장은 항상 주어 동사로 시작해요. 네. 여기 목적어 뭔가가 붙어서 더 풍부한 문장이 됩니다. 그렇지. 영어 문장의 기본 뼈대는 주어 플러스 동사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주어 플러스 동사라고 하는 골격에 뼈대에 보어나 목적어 이런 게 붙고 더 복잡해지면 뭐 전명구, 관계대명사, 투부정사, 뭐 동명사, 현재분사, 막 과거분사 막 이런 애들이 막 쳐들어오면서 문장 구조가 점점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영어 문장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너무 쉽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나씩 다시 한번 짚어가보자면 이거 뚜껑은 어디다 버렸니 얘들아? 아까 낙서하는 건 좋은데 이런 식으로 뚜껑을 날려버리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니? 그거 아까부터 그랬어? 그거 아까부터 없었어. 맞아요. 자, 아무튼 자 주어는 누가 그리고 무엇이 그쵸? 그래서 행동을 하는 주체죠 주어 같은 경우에는 그죠? 주어 그래서 저기서 주자가 이제 한자로는 주인할 때 주자죠 주인할 때 주자 그죠? 그래서 주인할 때 주 그래서 주인이 되는 단어 그래서 I like a cat 자, 나는 고양이를 좋아한다 했을 때 I가 주어가 되는 이유는 얘가 주인이기 때문이지 문장에 그래서 고양이를 좋아하는 주체 그래서 주어는 누가 무엇이 해당하는 말이다라는 거를 기억해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사는 뭐예요? 무엇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죠? like 같은 거 뭘 하는지 좋아한다 이런 것도 이제 동사에 해당하는 거지. 오늘 하는 게 너무 쉽다고 그냥 너무 다 하는 건데 이러지 말고 그냥 복습한다 생각하고 어차피 우리 문법 교재를 통해 다시 한번 쫙 사이클을 돌아야 돼. 대신에 앞으로는 이런 문법을 적용하는 예시들이 조금 더 어려워지겠죠. 자 그래서 주어가 하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거다. 자 너희들이 아는 동사 5가지씩 말해볼까? 먼저 유건이부터 말해볼까? 동사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들어서 swim, 수영하다 또 일형식 동사죠 또 비동사도 말해요. 비동사는 좀 비겁하잖아. 다른 거. 두. 하다. 얘는 뭐 3형식 동사로 많이 쓰이죠. 그리고 또 말하니까 생각나는. 뭐가 있을까요? 생각이 안 나요. 좀 많긴 한데. 자, 소희부터 해볼까? 이게 막상 또 생각하라면 소희가 소희래.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요? 플레이. 얘 같은 경우에 1형식, 3형식이 다 되죠. 또 뭐가 있어요? Fly. Fly. fly 날다. 1형식이죠. Drive. Drive. drive 운전하다. 그래서 이건 3형식으로 좀 많이 쓰이죠. 또 Make. make 그죠? 몇 개씩 말하는 거예요? 5개. 3형식, 4형식으로 많이 쓰이죠. make. 또 하나 더. 많이 있는지. 많이 있는데. 너희들 생각보다 동사를 잘 못 떠올리네. 그냥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들하고 연관된 동사들을 떠올리면 되게 많잖아. 그죠? 유건이 생각 되게 나머지 말해줘. live 살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1형식 동사죠. 또 다른 live로요. L. live 떠나다 또 남겨두다. 얘 같은 경우는 3형식으로 많이 쓰이죠. 1형식으로도 쓰이지만 또 work. work 걷다 네. 1형식이죠. 겹쳤어 저거. 자 여기다 하나 소위 더 뭐가 있을까요? 워크가 저거예요. ORK. 잠깐만 걷다는 work 이거는. read. read 읽다. 그죠? 3형식이죠. 그럼 동사 떠올리는 건 생각보다 잘 못하는데 그냥 내가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see, 듣고 있으니까 listen, 느끼는 거니까 feel, 쓰고 있으니까 write. 그죠? 꼼수 아니에요? 어? 꼼수 아니에요?
수가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거지. 아. 뭐 그죠? 뭐 어떤 동사를 떠올려야 돼? 저 처음에 비동사 그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explain, 그쵸? 그 다음에 가르치고 있으니까 teach, 너희들 입장에서 배우고 있으니까 learn, 그쵸? 또 배우면서 생각해야 되니까 think, 이런 것들이 다 동사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다채롭게 동사를 내가 하는 동작이나 행동과 주변에 있는 사물하고 연결시키면 많이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죠? 또 에어컨 같은 경우엔 turn on, turn off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동사는 그런 친구들이다. 이해됐죠? 네. 동사는 영어로 verb죠, verb. 주어는 subject.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독해 시간에 어마어마하게 SV를 많이 쓰는 거지. 자, 목적어. 무엇을, 누구를 해당된다는 거죠? object의 약자고요.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하죠. 목적어 같은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냐? 혹시 아는 사람, 내가 뭘 말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으려나? 혹시 이거 말하는 사람 있으면 젤리 하나 줄게. 있을까? 뭐가 중요해요? 목적어에서는 이게 엄청 중요하죠. 뭘까요? 바로 아무도 모르는 것 같아서 얘기해줄게. 자, 영어에서 목적어가 될 수 있는 명사요. 그렇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영어에서 목적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품사는 명사류만 전부 다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목적어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얼마든지 될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 많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like to dance 같은 게 있는 거죠. To dance, 춤추기. 그래서 나는 춤추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아시겠어요? 네. 네. 저도 제티 그렇게 해요. 자, 그래서 목적어는 이런 친구들이더라, 명사류이더라. 그러면 동명사는 목적어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될 수 있죠. 대명사는 목적어가 될 수 있을까요?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명사 느낌이 나는 친구들은 다 목적어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한 가지 조금 어려운 게 있어. 뭐냐? 아이. 링크. 네. 자, 여기서 목적어는 뭘까요? 이 문장에서. That we are a 오, 얘가 주어 동사, 나머지가 싹 다 목적어죠. 선생님, 문장이 어떻게 목적어가 돼요? 문장이 명사예요? 아니야, 문장은 명사가 아니야. 그럼 얘는 뭘까 도대체? 얘가 왜 목적어가 될까? 그렇지, 바로 접속사 that, 그죠? 영어의 접속사가 이끌어주는 문장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접속사절이라고 불러서 곧 명사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사 취급으로서 접속사 대절을 목적어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네. 자, 그다음 마지막 보어죠.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다 오면. 뭐가 그러나? 다 오면 영상 찍을 데가 없어요. 뭐 그때 가는 생각해봐야지 뭐 아직 5명인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장 성분은 뭐예요? 보어죠, 보어. 네. 자, 너희들 이거 기억하고 있어? 영어에서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형용사. 하나 더. 부사. 이건 뭐예요? 명사입니다. 아. 자, 영어에서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는 형용사가 명사야. 그리고 이것도 해야지. 영어에서 주어가 될 수 있는 유일한 품사는 뭐예요? 명사. 얘도 명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명사류인 것들은 주어도 될 수 있고 목적어도 될 수 있고 뭐도 될 수 있다? 보어도 될 수 있다. 알겠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일단 지워보면은 그럼 우리 영어에서 명사가 보어가 오는 케이스는 딱 한 가지 케이스로만 한정 지어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일까요? 영어에서 명사가 보어가 되는 경우, 보어로 명사가 오는 경우 어떤 경우만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I am a boy를 생각해봐. 자, 여기 a boy가 명사죠? 얘가 지금 보어로 왔단 말이야, 비동사에. 그럼 얘는 도대체 어떤 경우이기 때문에 명사 보어가 가능했던 걸까요? 비동사. 바로 비동사. 주어와 보어가 같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려면 이해되는 사람들은 천재. 그러니까 나는 소년이다는 괜찮잖아. 근데 예를 들어서 I am, 이 I가 사람이라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I am a piano 하면 어때? 이상해. 난 피아노다. 어때? 물론 비유적으로 내가 여러 가지 음을 다 찾아서 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저는 인간 피아노예요 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는 있겠지. 근데 그건 비유적인 표현이고 실제로 내가 피아노가 될 수 있어? 아니잖아. 너희들이 피아노를 막 변신해? 그게 뭐야? 이상하잖아. 그럼 너희들이 메타몽도 아니고. 그렇잖아. 그래서 I am a piano 이런 경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영어에서 명사가 보어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만 가능하다? 바로 주어와 보어가 같은 경우만 가능하다라는 거야. 알겠죠? 이런 새로운 내용들을 배워가는 게 이번 그래머 셰프 코어 이 교재의 목표입니다. 아시겠죠? 여태까지 너희들이 듣지 못했던 새로운 내용들을 부가적으로 선생님이 추가해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어는 형용사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가 지난 교재였던 이제 그래머 셰프의 더 스타트 교재 있었잖아. 더 스타트 교재와 이번에 하게 되는 코어, 이 코어 교재를 하게 되면은 그 두 가지를 통해서 너희들이 중고등학교 때 배워야 될 문법의 거의 대부분을 다 섭렵할 수가 있어. 물론 아직 우리가 안 한 게 있긴 하지. 뭐예요? 가정법은 안 했죠. 가정법은. 가정법은 해야지 언젠가. 그죠? 아마 이번 교재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번에 너희들이 조금 힘들어할 것 같아서 좀 패스하긴 했어. 왜냐면 가정법은 지금 막 당장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 자, 그래서 보어는 이제 형용사가 또 되는 경우가 있죠. 영어에서 형용사가 보어가 되는 케이스는 어떤 경우냐? 어떤 경우일까요? 주어랑 보어가 다를 때. 그것보다는 주어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경우야. 알겠어? 주어에 대해서 이 주어가 도대체 어떤 기분인지, 어떤 상태인지, 뭐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I am happy. 그죠? 주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내가 행복하다. 그다음에 she is smart. 그녀가 똑똑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뭐예요? 어떤 주어에 대해서 형용사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잘 따라옵니까? 자, 그렇습니다. 자, 근데 보통 이런 보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가 뭐 뒤에 나오는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형식 문장과 관련된 얘기죠. 사실 영어에서 보어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나와요? 바로 O 형식 문장에서도 나오죠. 그렇죠? 어떤 보어가 나와요? 목적격 보어가 나오죠. 아시겠습니까? 네. 자, 우리 지금 문법을 가지고서는 사고 훈련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사고 훈련이 잘 되는 친구들은 나중에 영어를 어떻게 해? 겁나게 잘해. 겁나게. 무지 잘해. 너희들은 지금부터 선생님들이 이런 스텝 바이 스텝을 밟아가면은 나중에 수능 영어에서 1등급을 받을 수가 있어. 그건 내가 보장해. 왜냐면 선생님 제자들 중에서 실제로 이걸 잘했던 친구들은 수능 영어에서 심지어 만점을 받게 돼 있으니까. 100점. 그 선생님 저기 이름이 그 친구 이름이 이제 밖에 걸려 있기도 하죠. 여기 옛날에 하고 나서 일하기도 했었어요. 자, 아무튼 이름이 뭐예요? 지금 영상 촬영 중이라 실물로 걸어가진 않을게요. 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자, 지우고 문장의 성분과 질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얘기는 방금 전에 여기 한 내용에 다 포함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의 5가지 형식, 1형식부터 들어가 봅시다. 1형식, 자, 주어 동사. 자, 그래서 1형식의 문장 구조는 주어 플러스 동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어가 뭐만 하고 끝난다? 뭐만 하고 끝난다? 동작만 하고 끝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목적어나 보어가 1형식에서는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필요가 없다. 왜? 동사만 있으면 모든 게 완벽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시겠어요? 네. 소희 아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첫 번째 문장 뭐 너무 유치하잖아. Birds fly, 새들이 난다. 뭐 he sleeps, 그는 잔다. 그쵸? 그다음 they arrived, 그들은 도착했다. arrive가 뭔진 다 알지? 네. 자, arrive의 반대말은 뭘까? 하반신 도착하다의 반대말은 뭘까요? 맞아요? 어? 하반신 맞아요? 문자는 교대로 되지 않을까? 수업 중인데. 그래서 arrive는 도착하다고 이거의 반대말은 떠나다지 떠나다. 또 leave도 되지만 사실 공식적인 용어로는 depart가 있습니다. depart. 알겠죠? 들어봤어요. 들어봤지. depart가 이제 떠나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동사만 와가지고 완전하게 문장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런 동사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intransitive verb라 그래서 자동사라 그러는데 여기서 intransitive라고 하는 게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트랜스가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영어에서 트랜스? 트랜스는 변형의 의미가 있어요. 변형하는. 그래서 우리가 영화 중에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거 있잖아. 트랜스포머. 자동차가 로봇가 되고 막 헬기가 자꾸 로봇가 되고 막 그런 거잖아. 트랜스포머 할 때 그 트랜스도 바로 이 트랜스예요. 이 트랜스가 무슨 의미냐고? 변형하다라는 의미. 알겠어요? 트랜스. 그래서 저기 인트랜시티브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면 변화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변형이 불가능한 동사. 그러니까 자동차는 변형이 불가능하다. 그 얘기는 자동차가 수동태가 될 수 없다는 얘기야. 자동사는 영어에서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옛날에 배웠었던 더 스타트 교재에서 배웠었던 B 플러스 PP의 수동태를 만들어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eat
is arrived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 이거 불가능해요. 아시겠죠? 왜? arrive는 일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it is arrived 이런 거 쓸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intransitive verb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뭐 일형식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보자면 일형식에서 우리가 꼭 유념해둬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be가 있죠. be.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동사하면 몇 형식 동사죠? 이형식 동사죠. 근데 비동사는 일형식에서도 쓰일 때가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떤 뜻으로 쓰여요? 뭐뭐가 있다. 그치, 뭐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존재를 나타내주는 표현으로 쓰이게 되는 거겠죠. 아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 이제 이형식으로 넘어가 봅시다. 우리 뭐 옛날에 다 배웠던 것들이라 시간을 많이 끌 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이형식의 문장 구조는 SVC가 옵니다. 자, 근데 우리 여기서 C가 나오는데 이 C가 바로 보어인데 이 C의 약자는 뭐의 약자다? 바로 컴플리먼트의 약자죠. 컴플리먼트가 무슨 뜻이에요? 컴플리먼트는 보충하다는 뜻입니다. 보충하다. 아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컴플리먼트는 보충하다. 그래서 보어, 컴플리먼트인데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 C가 필요한 그런 문장이 곧 이형식 문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대표적인 예시들이 3개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he is a teacher에서 얘들아 만약에 여기서 a teacher가 없다고 생각하면 he is만 오게 되는 거죠. he is만 해석하면 어떻게 돼? 그는? 그렇지. 그는 땡땡이다. 자, 그 얘도 지워보자. 보어를. The soup tastes 하는데 굿을 지우고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해야 돼? The soup tastes는 수프는 뭐뭐한 맛이 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어쩌라고 그죠? 또 she became happy 여기서 happy를 지워볼게. 그녀는 뭐뭐가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보어를 다 지워보니까 문장에 해석했을 때 문장의 느낌이 자연스러워 아니면 너무 이상해? 너무 이상하지? 왜 이상해졌을까? 아니 그가 대체 뭐인지 수프가 어떤 맛이 나는지 그녀가 뭐가 됐는지에 대해서 뭐 해줘야 되는 거야? 그렇지, 보충 설명해줘야 되는 거잖아. 알겠어요? 그래, 그래서 이 보어가 하는 역할은 뭐다? 곧 보충 설명해준다. 뭐에 대해서? 주어에 대해서.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형식에서 보어를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격 보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 형식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동사를 뭐 불완전 자동사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뭐 이런 이형식 동사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이거는 세트들을 쭉 한번 보시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가 있대요? be 뭐뭐가 되다 이런 뜻이 있죠. become도 뭐뭐이 되다. look은 뭐뭐처럼 보이다. 그쵸? seem도 뭐뭐처럼 보이다. 둘 다 뜻은 똑같아요. 뭐뭐처럼 보이다. 그 다음 feel 같은 경우에는 뭐뭐처럼 느끼다. 그죠? taste는 뭐뭐 같은 맛이 나다. smell은 뭐뭐 같은 냄새가 나다. 다 알죠? 그래서 look, sound, taste, smell, feel 여기 sound는 빠졌는데 이런 동사들을 우리가 무슨 동사라고 부른다? 곧? 그렇지, 감각동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내용이 곧 이 형식에서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보어가 우리가 아까 될 수 있는 게 형용사가 될 수 있고 명사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보어가 명사가 되는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서 my thought가 생각이거든. 명사 형태야. My thought is that they should have read the book. 이런 문장이 온다고 쳐봐. 그럼 여기서 my thought가 주어져, is가 동사죠. 여기서 대절이 이렇게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대절이 오게 되는데 이 대절이 지금 아까도 말했다시피 접속사 대시 이끌어주는 명사절이라서 이 한 덩어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가 되는 거죠? 미안해, 네 말이 맞아. 보어가 되는 거죠? 그죠? 보어가 되는 건데 이 보어 자리에 지금 뭐가 들어온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명사가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곧 뭐인 거예요? 그들이 그 책을 읽었어야만 했는데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나의 생각은 그들이 그 책을 읽었어야만 했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야, 너희들 지금 초등학교 수준에서는 거의 뭐 완전 탑티어 수준의 문법을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중학교 애들보다도 더 높아.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해 두시면은 이 형식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3형식으로 넘어갈게요. 3형식 문장은 사실 우리 영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겁나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장 구조이긴 합니다. 그죠? 왜? 모든 문장이 사실상 근원이 되기도 하는 그런 문장이기도 하니까. 물론 1형식이 근원이긴 하죠. 하지만 그 쓰임새적인 측면에서 더 많이 쓰이는 건 3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3형식을 모르면 사실상 영어의 절반을 모른다라고 봐도 될 정도로 3형식의 문장 구조는 그 문장 형식이 갖고 있는 위상이 정말 큽니다. 사경식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죠. 자, 그래서 어떤 예시들이 있대요. 뭐, I like pizza, she reads a book, 그다음에 watch TV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얘들아 봐봐. 여기서 아까 그 이형식에서 부호를 지웠을 때와 마찬가지로 피자를 지우고 북을 지우고 TV를 지워봐. 그러면은 문장이 어떻게 돼? 나는 좋아한다. 그녀는 읽는다. 우리는 본다. 이렇게 되죠. 근데 이렇게만 문장을 쓰면 상대방이 뭐라 그러겠어? 나는 좋아하는데 뭘? 그 다음에 그녀는 읽는다는데 뭘? 그 다음에 우리가 본다는데 뭘? 이렇게 질문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무엇을에 해당하는 말이 곧 뭐다? 목적어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3형식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피자를 좋아한다 해서 피자가 목적어, 그녀는 책을 읽는다 해서 책이 목적어, 우리는 TV를 봤다 해서 TV가 목적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3형식 문장 구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 이런 식으로 뒤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이런 동사들을 뭐라고 부른다? 타동사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타동사. 여기서 타동사는 우리가 무슨 타요버스 할 때처럼 동사 위에 타 이런 말이 아니라 저 타가 무슨 타자야? 자신이 있으면 뭐가 있어? 타인이 있죠? 그래서 이 타인 할 때 타자야. 알겠어? 다른 대상이 필요한 동사다 이런 뜻이죠. 그 대상이 곧 목적어이고요. 목적어인 거고요. 알겠죠? 자, 근데 이 타동사에 보면은 지금 영어로 뭐라고 써 있어요? transitive verb라고 쓰여 있죠? 그죠? transitive verb. 잠깐만. 촬영 잘 되고 있죠? 안 되고 있는 거 지금 깜짝 놀랄 뻔했어. 타동사는 transitive verb죠. 그래서 타동사가 근데 왜 타동사냐면은 저게 왜 transitive라고 쓰이냐면 예를 들어서 I like him 이렇게 되면은 나는 그를 좋아한다잖아. 정말 단편적인 예시를 보고 있는 건데 여기서 힘을 갖다가 앞으로 끌어올 수 있죠. he, I를 갖다가 뒤로 뺄 수 있죠. 어떻게? by me. 그 다음에 like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he is liked. 그쵸? 맞아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게 되는 거죠. So he's liked by me, I like him. 이 문장 두 개를 보호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타동사 같은 경우에는 뭘로 바꿀 수가 있더라? 수동태. 그렇죠. 수동태로 바꿀 수도 있더라까지도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너희들이 이제 영어 문법에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4형식 문장, 5형식 문장까지 넘어가고 이제 오늘 문제 풀고 문법 수업을 슬슬 정리를 해볼 거예요. 자, 오늘 뭐 다 나가진 못할 거예요. 여기는 내용을 간단하게만 좀 보도록 해보자고. 자, 4형식 문장에는 이제 문장 구조가 SVOO라 그래가지고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로 가는 거죠. 자, 간접 목적어는 어떤 친구들을 간접 목적어로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치? 대상이 누구인지가 따라서 이제 간접 목적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직접 목적어, 그러니까 이 대상한테 어떤 물건이나 뭔가 이렇게 또 다른 것을 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때 해당되는 무엇에 해당되는 게 곧 뭐다? 직접 목적어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He gave me a pen. 그는 나에게 펜을 주었다. He 주어, gave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네가 누구에게? 펜이 무엇에 해당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she sent her friend a letter. she 주어 sent 동사, her이 간접 목적어, her friend 간접 목적어, letter이 직접 목적어 되는 거죠. 그녀는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역시 또 간접 목적어가 무엇인지 직접 목적어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4형식 문장에서 사실 중요한 게 하나 있죠. 뭐가 중요합니까? 4형식 문장 같은 경우에는 4형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좀 나중에 다시 한번 배워보겠지만 이제 전달하는 건지 아니면 상대방한테 수혜를 주는 건지에 따라서 전달하는 경우에는 to를 하는 거죠. 수혜는 for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4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할 때 어떤 식으로 되는지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I give him a toy. 나는 그에게 장난감을 주었다를 3형식으로 전환하면 I give a toy. 전달이죠. give는. 그래서 to him이 되겠죠. 알겠어요? 이런 식으로 4형식을 3형식으로 전환하는 거다. 여기서 얘기하는 to와 for은 그러니까 곧 뭐예요?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로 스위칭했을 때 이 간접 목적어가 뒤로 튀어나오면서 앞에 붙는 전치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오케이. 오늘 좀 되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O형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O형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부하는 방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O형식에서 자주 쓰이는 동사가 어떤 부류가 있는지만 정해두면 됩니다. 사실 O형식에서 이제 자주 쓰이는 동사의 부류는 딱 두 가지 정도가 있죠. 뭐하고 뭐가 있어요? 그렇죠. 사역동사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이고 하나 꼽사리로 오는 게 그렇지. 준사역동사가 꼽사리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사역동사 let, have, make. 지각동사 see, watch, hear, feel, smell. 알겠어요? 이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지각동사, 그다음 사역동사 이렇게 되는데 지각동사, 사역동사는 공통점이 있어요. 목적격 보호로 뭘 받는다? 동사 원형을 받더라. 알겠죠? 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지각동사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동사 원형을 받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도 받는다? 현재 분사도 받을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준사역동사 같은 경우는 help가 대표적이죠. help, get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근데 help 같은 경우에는 목적격 보호 자리에 뭘 쓸 수 있다? 동사 원형이나 그렇지 투부동사 이 두 가지가 가능하겠고요. get 같은 경우에 딱 하나만 가능합니다. 투부동사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문에 뭐 they call him Tom 했을 때 그들은 그를 톰이라고 부른다 했을 때 힘이 목적어, 톰이 목적격 보호가 되는 거죠? 알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1, 2, 3, 4, 5형식에 대한 간단한 한번 이 수업을 쭉 해봤고 그러면은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여기 있는 문제들 좀 몇 개 한번 풀어보고 마무리를 들어가 봅시다. 자, 뭐를 푸냐면은 뭐 간단하게 객관식 오지선 들어가 봅시다. 20일에서 30분은 지금 바로 풀어보세요. 정답만 내면 되니까 빨리 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요, 1에서 20분은 괜찮아요. 뒤에 이제 21번부터 이렇게 하자. 21번에서 25번까지 5문제만 풀어봅시다. 알겠죠? 자, 해봅시다. 21번에서 25번. 21번에서 25번 보고 문법 수업 마무리 들어가 볼게요. 자, he looks happy의 문장 형식은 몇 형식일까요?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는 he가 주어, looks 감각동사, 뒤에 보어에서 이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22번 they play soccer every weekend의 문장 형식 몇 형식? 그렇죠. they 주어, play 타동사로 쓰였고요. 여기서 목적어에서 사형식이 되겠습니다. 잘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3번 the teacher gave us homework는 몇 형식일까요? 그렇죠. the teacher 주어 gave가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에서 사형식이 되겠죠. 자, we call him genius의 문장 형식은? 오, 천재들 맞아요. 이거 we가 주어, call이 동사, 힘이 목적어, 얘는 목적격 보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the soup tastes delicious는 너무 쉽다. 몇 형식? 이 형식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